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내일은 8.15입니다. 8.15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해방된 날입니다. 그리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건국된 날입니다. 그러니까 광복의 의미는 하나는 해방이고 하나는 건국입니다. 그런데 상당 기간 전부터 8.15를 해방절로만 기리고 있습니다. 건국절로는 잘 기리지 않아요. 물론 1998년 김대중 정부 때 건국 50주년 행사, 2008년에 이명박 정부 때 건국 60주년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때는 야당이 건국절 행사에 반대해가지고 김구 선생 묘소에 가서 별도로 기념일을 치른 적이 있습니다. 건국절 행사는 어느 나라든지 으뜸가는 경축일인데 그날 여야가 갈라져서 따로따로 건국절을 치렀다고 하면 그것은 통일국가, 통합된 국가가 아니라 이건 분열된 국가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건국한 날을 가장 으뜸으로 치는 것은 나라가 있어야 국민들이 안전하다는 뜻이죠. 해방됐다고 합니다. 우리가 표현을 할 때 해방했다고 하지 않죠. 해방되었다는 의미는 우리 손으로 해방한 게 아니라 연합군이 일본군을 무찌르고 일본군이 항복하니까 부수적으로 대한민국이 해방된 것입니다. 그때는 아직 나라가 서기 전이었습니다. 피동적입니다. 그러나 건국되었다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건국했다는 말을 합니다. 건국했다. 우리 손으로 이승만 대통령을 중심으로 뭉쳐가지고 좌익의 방해를 물리치고 소련과 중국 등 국제공산주의자의 방해를 물리치고 우리 힘으로 민주주의 국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운 것이니까 건국했다고 합니다. 즉 우리가 주인공입니다. 그러면 어느 명절이 더 중요합니까? 해방된 날이 중요합니까? 건국한 날이 중요합니까? 건국한 날이 더 중요하죠. 38선이라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은 재앙이었다. 38선이 분단의 책임이다. 분단에는 미국과 소련이 공동 책임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과 다 다른 이야기입니다. 38선은 재앙이 아니라 행운이었습니다.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졌습니다. 사흘 뒤에 8월 9일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떨어졌습니다. 바로 그날 아침에 소련이 선전포고를 하고 관동군이 지키고 있던 만주로 물밀듯이 밀려와서 파죽지세로 한반도를 향해서 진격하고 있었습니다. 8월 12일 소련군은 함경북도 북단에 상륙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적어도 8월 말쯤 되면은 소련군은 부산까지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이때 일본이 항복을 하겠다고 미국에 통보를 했습니다. 미국은 항복을 어디서 받느냐? 일본군을 어디서 무장시키냐를 가지고 소련과 협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한국을 어떻게 관할할 거냐? 이것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워낙 경황이 없으니까 우리 한민족의 운명을 결정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었습니다. 딘 러스크 대령, 본 스틸 대령 두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상부로부터 임무를 받고 옆방으로 가서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지도를 갖다 놓고 어디에 소련군과 미군의 군사분계선을 긋느냐를 보니까 맨 가운데 38선이 있었습니다. 일본군이 잡은 미군 포로 수용소가 또 38선 남쪽에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고려해가지고 남쪽으로 지금 맹렬한 속도로 내려오고 있는 소련의 스탈린에 대해서 소련과 미군이 38도선을 경계로 해가지고 일본군의 항복을 받도록 하자.
군사분계선으로서 38도선을 제의를 합니다. 스탈린에. 만약 스탈린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미군은 투입할 미군이 저 오키나와에 있었습니다. 너무 멀리 있었어요.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스탈린이 또 다른 계산을 했습니다. 스탈린은 러일 전쟁 때 러시아가 일본한테 진 이후에 일본에 대한 공포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미국의 38도선 제안을 받아주고 그 대신 일본에서 독일식으로 분할 점령이 될 때 소련이 홋카이도 정도를 점령 관리하는 쪽으로 밀고 나가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덜 중요하다고 생각한 한반도에서 미국의 제안을 그냥 받아들입니다. 즉 38도선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38도선 남쪽이 미군 관할 지역으로 들어감으로써 바로 공산화를 면하게 됩니다. 이것은 스탈린의 오판, 미국인들의 슬기로운 제의도 있었겠지만은 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운. 만약 38도선이 없었다면은 부산까지 소련군이 내려와서 한국은 해방되자마자 공산권에 들어가서 지금 우리는 김정은 치하에서 살고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김정은 치하에서 살고 있다는 것은 남자 키가 한 160cm 정도 되고 평균 수명이 북한보다 12년 짧게 산다는 의미입니다. 이 38도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흔히 미국과 소련이 책임이 있다. 분단의 책임은 미국과 소련이 같이 져야 한다. 그것도 틀린 이야기입니다. 군사 분계선으로 38도선을 정한 것이지 그것을 국경선으로 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야 해서 미국은 끊임없이 통일된 한반도를 독립시키기 위해서 정치 협상을 하자 해가지고 소련과 협상하고 좌우 합작을 꾀하기도 하고 이런 노력을 계속합니다. 그런데 이미 스탈린이 38도선 북쪽에 독자적인 위성국가로서 사회주의 정권을 세운다는 결정을 이미 언제 하느냐. 바로 1945년 9월에 합니다. 9월. 38도선 확정 뒤에 스탈린은 자기의 실수를 깨달았습니다. 미국이 결코 소련이 일본을 분할 점령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38도선 이북에 공산 정권을 세우는 것으로 대응하는 수밖에 없다. 해가지고 1945년 9월에 북한을 점령한 소련군 당국에 지시를 내립니다. 공산 정권을 세워라. 이렇게 해서 분단이 된 것입니다. 38도선 분단은 스탈린의 책임입니다. 스탈린이 군사 분계선을 일종의 국경선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즉 북한에 독자적 정부를 세우겠다고 결심하는 순간 남북한의 분단은 결정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때 김일성은 어디에 있었느냐? 김일성은 러시아 항일운동을 하다가 1940년 무렵에 토벌을 피해서, 즉 일본군의 토벌을 피해서 러시아로 들어갔습니다. 이 하바롭스크 근방에서 소련군 소속이 되어가지고 소련군의 특수부대 소속이 되어서 그 부대는 소련의 KGB 즉 베리아 비밀경찰 총수가 운영하는 그 부대에 들어가가지고 소련군 장교가 되었습니다. 소련군 38도선이 그어지던 날, 해방되는 날 그는 소련군 장교 복장으로서 대위 복장을 하면서 소련군 장교 1설에는 소련 공산당원이었다는 이야기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자는 한국인이 아니었어요. 바로 소련군 장교였습니다. 소련군 장교. 그때 소련은 38도선 북쪽에 정권을 세운다는 계산을 하니까 지도자를 누구로 할 거냐 생각하다가 정보기관에서 추천한
김일성을 선택을 합니다. 스탈린이. 그래서 김일성을 보냅니다. 9월 초에 김일성은 소련군 대위 복장을 하고 원산항에 상륙을 합니다. 우리 교과서에 보면 이게 일체 적혀 있지 않습니다. 김일성이 소련군 대위 복장을 하고 북한에 들어와서 이른바 북한의 건국을 지도했다 하는 이야기는 적혀져 있지 않습니다. 그때 이승만은 워싱턴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승만은 푸대접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승만을 반미적이라고 생각하는 미국 국무성 간부들이 많았습니다. 또 미국 국무성 간부에는 소련 간첩들이 요직에 있었어요. 이래서 반공주의자인 이승만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승만이 해방된 조국에 귀국할 수가 없었습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김일성은 소련의 적극적인 엄호를 받고 이승만은 미국의 방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9월 초에 한국에 진주한 미 군정 하지 장군이 사령관입니다. 군정 사령관 하지 장군이 한국인들의 민심을 들어보니까 이 상해 임시정부와 이승만이 귀국해야 이 지도자가 생겨가지고 이 무질서를 관리할 수 있겠다 해서 워싱턴에 연락해가지고 이승만이라는 사람을 찾고 있으니까 한국의 민중들이 이승만이 왜 안 오느냐고 하니까 이승만을 빨리 귀국시켜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미 군정당국의 필요에 의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2달 늦게 한국에 오는 것입니다. 물론 그 뒤에 하지 장군하고는 아주 불화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태생적으로 김일성이라는 스탈린의 꼭두각시가 스탈린이 써주는 대로 나중에는 스탈린이 북한 헌법까지 기초를 해줍니다. 해주는 대로 꼭두각시 정권으로 출발을 했고 한국에서는 미국에 대해서 독자적인 자주적인 노선을 걷던 이승만이 미국의 방해를 받으면서 특히 하지 장군과 갈등하면서 독자적 노선을 취해서 드디어 1948년 8월 15일에 반공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대한민국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들여다보면은 내일 8월 15일은 건국절로 자랑스럽게 기려야 한다는 것이 명백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건국절이 없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생일이 없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성공한 나라에 생일이 없다고 하면은 이거 기가 막히는 일이죠. 생일이 없다는 것은 사생아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태어난 것을 부끄럽게 생각한다는 뜻이죠. 그런 생각을 계속 주입하려고 하는 북한 공산 정권의 대남 심리전에 넘어간 주사파 등 좌파 또는 이상한 민족주의도 아니는 변태적 민족주의를 주장하는 자들이 건국절을 뭉개버리고 광복절로만 기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부가 편성해가지고 건국절 기념을 하겠다고 하면은 그것이 마치 무슨 반민족적인 것처럼, 또 어떤 사람들은 1948년 8월 15일이 아니라 1919년 임시정부 수립을 건국으로 봐야 된다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대한제국 건국을 건국으로 봐야 된다 하는 사람도 있고, 당군조선 건국을 건국절로 봐야 된다고 1948년 8월 15일 건국절을 부정하기 위해서 별 희귀한 궤변을 쏟아놓고 있습니다. 내일 문재인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과연 대한민국의 이 70년 역사를 긍정하고 이런 나라를 만든 이승만, 박정희 등 선배 세대의 노고에 감사하고 그 연장선상에서 헌법이 명령하는 대로 자유통일을 반드시 수행함으로써 북한 노동정권을 민족 반역자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해가지고 우리가 인류국가 건설로 나아가는 마당에 지금 핵 문제가 봉착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주체적인 자주적인 헌법에 기초한 대안을 내어놓을지 궁금합니다. 내일은 1945년 기준으로 하면은 72돌 되는 해방절임과 동시에 69주년 대한민국 건국 기념일이다. 69주년 대한민국 건국 기념일이다. 내년은
건국 70주년이다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8월 15일을 맞이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